안녕하세요. 외항사 승무원 강의를 듣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외항사 승무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먼저 제 소개를 안 드렸죠. 제 소개로 시작을 해서 업무 설명, 제가 언급드렸듯이 비행 중 업무, 비행 전 업무, 그리고 비행 후 업무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종 업무자가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선 어떤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이해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업무 특성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업무 특성이라 함은 외항사는 국내 항공사랑은 다르게 조금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외항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외항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에 대한 사항을 준비사항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문제를 드릴 텐데 예시 문제는 잠시 후에 정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예시를 드린 거거든요.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승무원은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 우리가 보는 그냥 비행기에서 걸어 다니고 웃고 달라는 거 주고 음료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이 승무원이 하는 일 전부일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무원이 뭘까요? 유니폼, 예쁜 유니폼도 입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죠. 그래서 대부분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를 물어보면 여행을 좋아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행도 합니다, 승무원. 그리고 아무래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승객도 사람들, 같이 일하는 동료도 사람들, 뭐 일반 사무직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항상 사람을 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쇼핑을 넣어놨는데 승무원이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쇼핑이더라고요. 쇼핑 많이 하나요? 면세점 가나요? 글쎄요. 쇼핑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많이 접하고 어디가 안다고 하면 그렇게 뭘 사다 달라는 것도 부탁도 많아요. 그래서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이느냐? 승무원의 전부는 아니죠. 사실 승무원이라는 건요. 항공기 내에서 물론 항공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동수단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승무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승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공승무원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항공기 내에서 모든 안전 및 보안 업무 그리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안전 보안 업무도 서비스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엄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강조를 해서 앞쪽에 넣어놨고요. 그렇다면 승무원이 포함된 조직이 항공사잖아요. 항공사가 사실 승무원의 비중이 크긴 크지만 승무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항공사라는 조직이 사실 아무리 작은 항공사라고 해도 비행 전 업무부터 한번 보실게요. 비행 전이라고 하면 테이크오프 보통 이런 곡선을요. 먼저 출근 준비를 하는 집에서는 뭘 하느냐. 그루밍 어피어런스. 외항사에서는 보통 그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항공사에서는 어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보여지는 출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로 출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을 했죠. 그러면 이륙한 이후부터 이런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바로 이 비행 중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비행 전 업무와 그리고 비행 중의 업무, 그리고 그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의 상황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 후 업무죠. 제가 중간중간 업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전문 용어를 조금 섞어서 사용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주요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승무원이 하는 일에 관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기서는 특히 외항사의 특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보실게요. 먼저 비행 업무량 한번 볼게요. 외항사 특성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외항사 말은 들었는데 정말 외항사가 맞나요? 내가 이력서를 지원할 만한 외항사가 정말 많은가요? 요쯤에서 그러면 처음에 내가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사무장님과 부사무장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있어야 사무장이 되고 부사무장이 될까요? 하는데 그렇다면 퇴사 후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승무원이 평생 직장일 수도 있지만 또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승무원 업무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외항사의 장단점을 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장단점이 아니라 외항사만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승무원의 외항사의 특성도 말씀드렸고 장단점도 말씀드렸어요. 생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기숙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받는 아까 제가 로스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로스터예요. 제가 받았던 로스터 중에 하나인데 이 밖에 복지와 휴가를 한번 보실게요. 휴가는 혜택은 그렇고 그렇다면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직업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한번 해보면 주변 업무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 업무자를 하면 제 주변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실제로 실무에 계신 분들을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점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점, 외항사에 관해서 그걸 좀 나눠봤는데 실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 제 지인들을 한번 샅샅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성격적인, 스펙적인 변을 봤으니까 성격을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외항사 이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게 좋아서 준비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실게요. 먼저 청소년 준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신입 준비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면접 준비로 말씀드렸던 그런 단기적 준비 사항들을 조금 세분화 시켜서 보여드릴게요. 항공사별로 주요 사항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항공사별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점, 비중을 더 두고 보는 점이 있다는 거죠.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준비 과정을 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이 외항사는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외항사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항공사 채용 프로세스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면 과제를 한번 내볼까 해요. 이때쯤에. 왜냐면 우리가 업무에 관한 부분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론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